nice too. I know it's been a while, actually more than a while. 안녕하세요. 배우자 외도 당당하게 말한다. 여풍당당 에플라 칙칙 상담계 비대 묻지마 비대? 안디입니다. 비대요? 예. 목소리가 시원하게 이렇게 시원하게 얘기해서 비대요? 왜 비대냐면 그 바람에 그 남은 찌꺼기까지 딱 씻어준다고 진짜 해가지고 더럽다. 비대라고 이름을 지어봤습니다. 아주 그렇듯하잖아요. 더럽다. 아이 뭐 들어. 찌꺼기를 없애는 게 비대 말고 왜냐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왜냐면 섬유질 이런 것도 있고. 바람이 이 꺼진 불도 다시 보자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불을 끄고 나서도 불을 확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그 산불이든 집불이든. 그쵸. 바람도 사실은 대부분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안 끝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잔불까지도 다 제거해주는 컨셉. 그러니까 이게 밑을 닦다가도 왠지 좀 찜찜하게 좀 이게 남아있으면 이건 하루 종일 찜찜하잖아. 닦다가 덜 닦으면. 어우, 그게 비대. 생각만 해도 너무 싫은데. 좀 깨끗한 얘기 좀 하면 안 돼요? 깨끗한 얘기로 이제 옮깁시다. 네. 오늘 주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 이게 녹음하는 게 기대가 되더라고요. 예. 왜냐면 예. 너무 재밌어. 내가 너무 빠져들어가지고. 우리가 재밌으면 안 되고. 아니, 들으시는 분도 재밌겠죠. 청취자분들이 웬만큼 아는 나도 이렇게 재밌는데. 그렇죠. 네. 오늘은 저기 그 직업별 바람, 직업의 몇 가지 직업군을 가지고 이것도 오랫동안 또 바람을 13년 동안 접하다 보니까 수많은 직업군들이 있어요. 그 남편 직업들 보면. 그 직업에 따른 그 바람의 속성이 또 있더라고. 그러면 가장 많이 바람을 피는 직업이라고 생각하면 없어요. 바람에는 없어요? 네. 통계적으로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회사원이 많이 핀다. 그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거든. 네. 옛말에 바람에는 귀천 없다. 바람에 귀천 없다. 네, 그렇죠. 바람에 귀천 없다. 귀에 쏙쏙 들어오네. 그렇죠. 어디서 많이 들은 얘기죠. 그런 거죠. 뭐 이렇게 돈 많이 버는 새끼든 찌질이 가진 건 불알 두 쪽밖에 없는 새끼든 간에 필라면 핀다. 그렇죠. 그거죠. 신불자든 돈이 없다. 왜냐면 이게 착각하는 게 돈 없다고 못 피는 줄 알아. 아내분들이 착각하는 게 돈 없다고 못 피는 줄 알아. 내 남편은 지금 저한테 한 달에 용돈 30만 원 받아 쓰고 있는데 무슨 바람 피냐고 그러고 제 남편은 신불자에다가 짠돌인데 어떻게 바람 피냐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피는 게 바람이기 때문에. 그럼 요즘 년들이, 요즘 불륜녀들은요, 돈이 또 있어요. 지가 벌어가지고 남자한테 쓴다니까? 아니, 또 여자가 없어도, 둘 다 없어도, 없는 대로 또 소소하게 만나요. 뭐 이렇게 저렴한데 편의점에서 이렇게 맥주 사다가 마시고, 상간녀 집에서 그냥 뒹굴뒹굴 TV 보고 이런 경우 많아요. 그러니까 돈은 중요하지 않다. 그런 애들 난 진짜 이해 안 간다. 그리고 직업도 중요하지 않다. 직업은 다양해요. 정말 뭐 저기 사회 고위층에서부터 시작해서 전문직, 뭐 사업하는 사람, 자영업자, 뭐 월급쟁이, 뭐 다양합니다. 백수도 있고, 군인, 경찰, 하여튼 다양해. 군인 은근히 많더라고요. 군인 은근히 많아. 상담하신 분들 중에 군인 남편이 몇 분이 있는데, 군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좀 이따가 그것도 언급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군인들은 군무원이나 동료 군인이랑 사귀는 경우가 많아요. 여군이랑 많이 피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아니면은 이렇게 주말부부처럼 아내분이랑 떨어져 사는 경우에는 사택에까지 여자를 끌어들여요. 그래서 이게 그 의사나 교사가 좀 특징이 비슷한데. 나 의사가 너무 궁금해. 의사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그 내부자가 많아, 의사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캐보면 간호사거나 뭐 저기 조무사. 실장이거나. 상담실장. 조무사, 간조라 그러더라고. 저는 뭐 이게 상담할 때 아내분들이 간조가 그래서 이게 간조가 뭔 말인가 그랬더니 간호조무사의 줄임말이야. 우리 이거 조심해야 되겠는데. 간조, 간호사협회 이런 데에서 우리. 아니 뭐 그렇다고 이게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다. 일부라는 걸 늘 강조합니다. 일부 바람 피는 경우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동료 의사인 경우가 많아요. 손님은 없어요? 손님이 아니고 환자 가끔 있지. 근데 드물어, 환자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드물고 어쨌든 그 캐면은 의사는 거의 내부인 경우 한 80%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80%나 돼요. 그래서 뭐가 이상하다 촉이 오면은 내부를 캐시면 돼요. 내부를 어떻게 캐냐고. 찾아가가지고. 아니 이제 증거를 잡았는데 뭔가 수상해. 뭔가 수상하면은 이제 이게 특정이 안 돼. 그럼 내부에서 일단 혐의점을 잡지. 내부 직원들 특히 이제 그 내부에 왜냐면 이게 바람 피는 사람들이 자꾸 흘려요. 그 상간녀를 미리 흘린다니까 살짝 뭐 걔가 일 잘하더라. 뭐 걔가 좀 맞아.
또 욕을 하기도 하고, 아, 걔 싸가지 없다고. 자꾸 집에서 특정 여자를, 특정 여자를 같이 근무하는 여자를 자꾸 뭔가 언급하면은 그 여자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맞아요. 예. 저도 경험했잖아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있었거든. 옛날에 상담을 했는데, 이제,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 강남에 굉장히 규모가 있는 성형외과 원장인데, 저는 이제 개인 프라이버시 때문에 자세히 얘기 안 하는데, 어쨌든 그 바람이 폈는데, 그게 벌써 한 7년 전쯤 돼요. 꽤 오래전 일이야. 바람을 폈는데, 이 증거는 있는데, 누군지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에다가 뭐 여러 가지 뭐, 블랙박스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뭐 소리는 다 땄는데, 네네. 누군지가 안 나오는 거야. 진짜 답답하죠. 그런 경우에. 왜냐면 차에서 근데 이걸 캐치한 거예요. 남편이 처음에 딱 통화를 하면서부터 스피커폰으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이 버튼 누르고 이럴 때는 그냥 하다가 딱 근데 연결될 때 그 통화 연결음이 나오더라고. 통화 연결음이? 7년 전에 그런 거 많이 했어. 뭐 음악이 나와. 컬러링? 네, 웬 남자 발라드 가서 음악이 쫙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여보세요? 그러면서 바꾸면서 둘이 좀 대화하면서 자기야, 그때부터 이거를 스피커폰으로 안 하더라고. 제가 거꾸로 얘기했네. 처음에는 이렇게 띡띡띡 하고 컬러링 딱 나오면서 그 다음부터는 스피커폰으로 안 해. 그러니까 상대방 목소리 안 들려. 근데 남편 목소리가 자기야 그러면서 다정다감해요. 누군지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저는 그때 느낌이 오거든. 왜냐면 이건 내부야. 내부일 확률이 높아요. 의사는. 그래서 오케이. 이제 그 남편분이 원장이었어. 거기 간호사로 혐의점을 좁혔지. 간호사가 몇 명 됩니까? 한 8명 된대. 8명 명단을 다 갖고 오십시오. 하나하나 걸어보자. 하나씩 제가 건 거야. 다른 폰은 어디 누구 거 친구 거 하나 빌려가지고 걸어드린 거예요. 걸어가지고 그냥 벨소리 울리면 다 끊고 그 중에 하나 딱 걸린 거지. 컬러링 딱 나온 거죠. 큰년이네. 그럼 딱 걸렸어. 23살짜리. 그때 그 증거 잡는 그 오르가즘. 오케이. 증거가즘. 얘입니다. 얘야. 네. 족칩시다. 그렇지. 네, 그래가지고 이제 뭐 법적 조치도 하고 우리 매뉴얼대로 이제 뭐 상간녀 소송 쳐들어가고 오피스텔도 얻어주고 별거 다 했더라고. 차도 사주고. 그러니까 돈이 상간녀들이 나이 차이도 많이 나죠. 그 여자가 20대 중반이었고 남자가 한 40대쯤 됐으니까 50대 그 정도 됐으니까 그런 건데 뭐 그렇듯이 이렇게 내부에서 피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의사의 아내분이랑 상담할 때는 내부 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 그러면 저도 궁금한 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좀 사회적 지위가 있잖아요. 의사 같은 경우는 돈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고 그렇게 나이 어린애를 노리게 삼아가지고 바람 피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경우는 들키면 거의 바로 꼬리 내리나요? 아니죠. 의사가 고집이 세지. 똥꼬집. 그게 무슨 바람 피는 의사는 오늘 주제 똥이네. 바람 피는 의사는 똥꼬집이 굉장히 세요. 그래서 굽지가 않아. 자존심이 강해. 찔겨. 그리고 마누라 깔보는구나. 이 공부하던 가닥이 있어가지고 바람도 공부하듯이 펴. 파막. 찔겨. 엉덩이도 무겁고 안 끝내. 계속 거짓말하고 배째라고 하고 집 나가고 이런다니까. 그래요? 그래서 금방 수그러들 것 같은데. 수그러드는 경우도 있는데 드물어요. 그러니까 좀 세요. 하지만 그래서 결국은 상간녀를 쳐야 된다. 상간녀만 떨어져 나가면 아무리 세게 나와도 제가 전회도 그렇고 전전에도 그렇고 누차 강조하지만 결국은 세게 막 발광하고 난리치다가 서서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간녀 치는 게 어떤 경우든지 핵심이다. 그래서 의사 같은 경우도 그 남편 건드리지 말고 상간녀를 치시라. 간호사 그만두게 하고 필요하다면 병원에서 1인 PKC까지 할 태세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잃을 게 많은 또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걸 역용하면 해결하기 쉽다고. 그쵸. 교사도 마찬가지 있지. 교사도 동료 교사가 대부분이에요. 여교사들이 바람 많이 펴요. 유부녀 게다가. 상간녀 많아. 근데 이제 교사들은 왜 해결이 쉽냐면 일단 여교사 그 상간녀가 여교사인 경우고 유부녀인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잃을 게 많거든. 사회적인 그런 또 여러 가지 시선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교감실 한번 쓱 들어갈 것처럼 하면 끝나버려. 그리고 집을 한번 쳐들어가고 이거 가지고 떼내기 쉽지. 그러니까 그리고 또 모범 범생이 기질들이 다 있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는 좀 세게 나가면은 바로 꼬리 내린다고. 그렇죠. 교사들은. 그래서 교사들은 또 말귀도 잘 알아먹고 겁도 많고 하기 때문에 교사들 쳐내는 거는 비교적 쉽다. 왜냐면 그 상간녀 교사 쳐내기가 쉬워요. 그래서 교사랑 의사랑 공통점은 뭐냐면 그 내부에서 피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다는 아니지만 100%는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그 내부에서 활동 시간이 절대적으로 많아요.
그렇겠죠. 그래서 그래요, 그게. 그리고 같은 그리고 바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공통된 관심사와 그렇죠. 주제가 많으니까. 그리고 바깥에서 특히 교사 같은 경우는 교사 남편 같은 경우는 바깥에서 이게 일탈하기가 쉽지 않거든. 뭐 룸사롱을 가거나 이런 게 쉽지가 않아 사실. 직업의 특성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 범생이들이에요. 그래서 범생이들끼리 이렇게 눈 맞아가지고 그렇게 되는데 범생이들끼리 눈 맞아도 또 이게 질펀해지더라고. 또 질펀. 범생이라고 또 범생이라고 또 이렇게 손만 잡고 연애하진 않아. 그쵸. 별짓 다 해. 하여튼 심지어 뭐 야동도 찍어. 와. 또 야동은 또 왜 갖고 오시냐고 아내분들이. 야동을 또 그런 것도 있으면 폰에다 갖다서 나 이게 뭔가 했더니 이게 남편이 찍은 거래 몰래. 남편이랑 큰일 나네. 아주 그냥 클로즈업 해가지고 제대로 찍었더만. 그게 겉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있으니까는 이렇게 좀 단정하고 이렇게 정돈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그럼. 사람들 안에 가진 그런 욕망은 또 똑같잖아요. 욕망 똑같아요. 아주 그냥 그러면은, 디테일하게 찍어가지고 갖고 오고. 그런 사람들일수록 사생활은 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힘들어. 이 직업도 그냥 막 팬티 갖고 오고, 팬티는 왜 또 내가 국가수야? 팬티를 왜 갖고 오냐고. 정액검사 해가지고 팬티 핀셋으로 찍어가지고 비닐봉투에 갖고 오질 않나. 야동 맨날 이거 좀 보라고, 이거 좀 보시라고, 이거 증거 되겠냐고, 이게 누군데요? 그랬더니 이게 상관녀고, 이게 남편이라는 거야. 당연히 되죠. 얼굴도 다 나왔더만. 얼굴도 다 깎고 막. 아이고, 정말. 그래서 그러한 교사라고 해서, 그렇게 바람 필 때 뭐 그렇게 건전하게 피지 않는다. 아주 그냥 깊숙이 들어가더라고. 네, 아까 뭐 궁금한 게 생각이 나는데 까먹었어요. 이따가 하세요. 그리고 이제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냐면 사업하는 사람들 좀 돈이 좀 많고 이게 돈이 돌면 뭐냐면 다는 아닌데 그 술집 여자랑 바람 피는 경우가 많아요. 스폰을 한다고 그걸 끄집어내 술집 애들을 밖으로 불러내가지고 오피스텔 얻어주고 뭐 거기다 용돈도 주면서 너 이제 일 나가지 마. 사귀는 게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돈지랄을 해.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 특히나 아내분들이 맨날 하는 말이 이 새끼가 지금까지 돈도 잘 못 벌고 그래서 내가 벌어먹고 살렸는데 이 새끼가 돈 좀 만지더니 차부터 바꾸더니 바람이 났다. 이런 레퍼토리가 맞아요. 차부터 바꿨다.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뭐 같은 뭐 내부에 좀 자영업하는 거 좀 규모가 적은 경우는 내부에 있는 여자랑 바람 피는 경우가 많아. 넘버 2지 그러니까 옆에 뭐 격리 사원이나 비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걔가 정권을 쥐고 흔드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을 좀 조금 크게 한다 싶으면 내부자는 별로 없고 술집 여자나 뭐 골프하다가 만난 여자거나 뭐 거래처 사업하는 여자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업하는 그 바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업하는 인간들 뭐 다는 아니지만 인간들 바람 피는 사업하는 사람 중에 바람 피는 인간들은 자수성가한 사람들은 고집이 무지하게 세. 똥꼬집에 자기 말이 법이야. 그쵸.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아내가 뭐 가지고 캘려 그러면 일단은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좀 그럴 때는 좀 굽히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못한 것도 시인해야 되고 아주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서 막 이게 뭐 정당화시키고 아주 말싸움에서 지지가 않아요. 네네네. 그리고 굉장히 교만해져 있다고. 돈 가지고 휘둘르려고 그러지. 그리고 아내분들을. 자기가 세쳐온 그거.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했다 이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한 게 맞는 거야. 모든 게 다. 그게 정답인 거야. 그러니까 남의 말을 안 들어. 아내 말을 안 들어. 이거 나쁜 거다. 이거 바람 빨리 정리하라. 그래도 웃기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바람 피는 거는 별건이거든요. 근데 그것도 사업으로 이렇게 동일화 시켜가지고 이것도 내가 하는 게 맞는 거야. 술집 여자랑 그렇게 살림 차려도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런 논리인 거죠. 내가 사업하다 보면 그럴 수 있고. 이거 중요하다. 특히나 격리사원이랑 바람 나는 경우 있잖아요. 안에 여직원이랑 바람이 나면은 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간다. 얘 없으면 망한다 이러면서 그게 먹고 만들게 하는. 그러면서 얘 빨리 내보내라고 그래도 그렇죠. 후임자 구해가지고 인수인계 할 때까지 한 두세 달은 있어야 된다. 회사 망하게 할 거냐. 그럼 너 뭐 먹고 살래? 그렇죠. 나 얘랑 아무것도 안 할게. 일은 하게 해.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계속 뒤로 그지를 하는 거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사업하는 사람도 양면성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자기 말이 법이기도 한데 또 굽힐 땐 굽힐 줄 알아. 그러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거든. 내가 돈이 되고 내가 이게 큰일 나게 생기면 그땐 굽혀요. 그래서 사업하는 남편의 약점을 잘 잡으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뭘 가장 두려워하느냐, 거래처 뭐냐, 거래처 갑이 있느냐, 아니면 시부모를 두려워하냐, 시부모님한테 뭐 이렇게 재산을 많이 받아서 했다든지, 아니면 시아버지가 회장이고 지가 사장에 물려받아서 시아버지 쪽을 공략하는 방법도 있어요. 돈 줄 거는 버리고 시아버지가 시아버지도 바람둥이인 경우가 많어. 시아버지도 사업하면서 대를 이어서 바람 피는 거거든.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시아버지도 속상해. 자기도 뭐라고 말을 못해. 미치는 거야. 하지만 돈 아까운 줄 알아, 시아버지는. 그치. 사업하는 사람이니까. 야, 너 쓸데없이 여자들한테, 야, 나도 그러진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돈줄을 많이 끊어요. 시아버지가. 그러니까 남편이 사업하는 사람들이 또 결단은 빨라요. 그럼. 그리고 뭐 거래처나 이런 데서 거래처 알릴 듯이 쳐들어가고 여러 가지 또 체면을 굉장히 중시하기 때문에 체면을 구길 만한 여러 가지 요소를 모아서 그쪽으로 치고 들어갈 몇 가지를 실행하고선 치고 들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상간녀 치는 건 당연히 하는 거고. 네네. 그래서 사업의 특징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일반 직장인들인데 직장인들은 그냥 다양해. 천차만별인데 사내불륜이 많아요. 그리고 사내불륜이 많은데 에이. 사내불륜은 또 뭐가 문제냐면 다음에 소주 한 병 먹고 해야 되겠어 이거. 아 그렇지. 여기 칙칙님도 아픈 과거가 있는데 네. 소주 한 두 병 드셔야 되겠네. 어쨌든 네. 사내불륜은 이게 정서가 들어가면서 육체적인 게 동반되면서 일적인 것까지 엮여 있기 때문에 게다가 같은 부서고 이러면 화제가 많아. 공통화제가 남 씹으면서 야 이번에 김과장 사장도 김과장 씹었다가 새끼 말겠어. 사장 찝었다가 뭐 그래서 사업하다가 이렇게 사업이 아니라 직장 생활하다가 바람 피다가 들키면 아내한테 뭐라 그러 얘기하냐면 그냥 고민 상담해주다 이렇게 된 거래. 뭔 고민이야, 뭐 회사 고민. 자기 가정사 고민을 왜 해주냐고. 근데 왜 그걸 해주는데 모텔 가서 고민 상담을 해주냐고. 그러니까요. 말이 되냐고요. 그 직원이 자기 회사 생활에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면서 처음에 그럴 생각은 아니었는데 여러 핑계를 대. 직장도 마찬가지로 이게 있어요. 시그널이 있어. 그 사전에 자꾸 어떤 특정 여자 얘기를 자꾸 해요. 저 그랬다니까요? 그럼 걔야, 걔. 나는 상상도 100%, 못했어. 100%. 걔가 유부녀인데다가 그럼요. 집에 와서 좋은 얘기만 한 거 아니거든요. 걔가 뭐 그럼. 어땠다 저땠다 뭐 그럼. 걔네 집 애가 뭐 어쨌다 저땠다 막 약간 흉도 봤거든 많이. 그렇죠. 그년이랑은 상관은 나는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딱 그년이더라고.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징후를 빨리 포착하는 게 관건이고 이상하다 싶은 게 있으면 특히 뭐 이제 출근길이 왠지 늘 흥겹다든지 갑자기 귀가 시간이 야근이 갑자기 많아졌다든지 아침에 빨리 출근하더라고. 빨리 출근하고 막 신나서 막 꾸미고 갑자기 막 룰루랄라 향수 뿌리더라고. 향수 뿌리고 별짓 다 해. 하여튼 속옷 바꾸고 뭐 이러면 의심해 볼 만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증거 잡았어. 그러면 이거 직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다고. 직장 분류는 이게 떼어내기가 굉장히 어려워. 이게 정서적인 거와 일적인 게 느껴져가지고 오피스 와이프야. 그야말로 와이프이기 때문에 상간녀를 정말 독하게 치는 법적인 물리적인 여러 수단 총동원하고 상간녀가 유부녀면 그 집 남편한테까지도 얘기할 정도로 가야 돼요. 네. 그쪽 남편이 회사에다 얘기 못해. 자기 와이프 불륜 사실 못 터뜨리니까 남자들은 걱정하지 잘 말고 못해. 상간남 소송 건다 그러면 그쪽도 걸라고 그러고 그쪽도 들고 일어나게 만들고 그러면 이제 남편이 이제 발광을 가장 많이 하는 게 직장이에요. 직장 여자랑 못 헤어져. 매일매일 봐고. 왜냐면 나중 되면 처음에는 엔조이를 시작했다가 양다리를 시작했다가 깊어지는데. 그쵸. 깊어지면 이 여자가 없으면 일조차 못할 지경이 이른 거예요. 그쵸. 이 여자가 있기 때문에 일을 하고 뭐 이렇게 돼 나중에는. 우리가 뭐 알코올 중독자도 맨날 밤마다 술 먹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서도 남편 맨날 밤마다 술 먹는 뭐 아내가 또 밤마다 술 먹는다든지 그래야지 자는 사람이 있어요. 술 못 먹으면 잠 못 자. 술 안 먹으면 그 여자가 없으면 그 여자도 일 못해. 괴로워. 네. 고개 파묻고 있어 막 운다니까 업무 시간에. 그리고 이게 직장 불륜의 이게 특징을 보면은 우리 남편은 뭐 배도 나오고 맨날 후줄거려 해가지고 그 여자 상관없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상관없어. 왜냐면 직장에서는 맨날 보죠. 일로 엮여져 있죠. 그리고 남자가 조금 후줄근해도 대머리에 배 나와도 네, 대머리에 배 나와도 이게 업무 나이 많아도 상관없어. 그 지위에서 오는 그런 거. 50대도 20대랑 사귀는 게 직장이야. 업무 능력에서 오는 아우라 같은 게 또 있으면은 여자들이 꼬이거든요. 그것도 그거지만 결정적인 건 이거예요. 외모는 첫인상, 처음에 볼 때는, 아저씨, 왜 저러지? 근데 매일 보면. 익숙해져. 친근해, 그냥. 배가 나와도 그냥, 친근해, 대머리도 그냥, 그냥, 이 사람은. 그게 그래서 직장 불륜이 내 남편 배 나오고 50대에다가 또 대머리 가지고 키도 땅땅만. 근데 어떻게 바람 피냐, 저렇게 이쁜 여자랑 피냐는 얘기야. 희석이 돼, 외모는, 시간이 흐르면. 그건 맞는 얘기니까 희석되는 거예요. 맞아. 대신에,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 남편이 뭐 진짜 외모가 별로면 나이트나 이런 데서는 안 먹혀요.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헌팅 안 돼. 하지만 직장은 경계하시라고. 직장은 가능해요. 매일 보니까. 네네. 매일 보면 친근해. 그리고 직장에서 바람 피면은 돈도 없어도 돼요. 밖에서 안 만나도 돼. 그냥 직장에서 같이 밥 먹고 커피 한 잔 마시고 그게 불륜인 거예요. 그러다가 저녁에 한 번씩 모텔 가고. 그렇지 모텔 저녁에 모텔 당연히 가지. 그냥 돈이 많이 안 들어요. 생각보다. 서로의 형편을 알기 때문에. 그치. 과장님 뭐 돈 없는데 그냥 저는 여기 호프집 가도 돼요. 아니면 뭐 그냥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먹어요. 뭐 이렇게 좀 저렴한 데 가서 먹고 있네요. 네네. 근데
상간녀가 이제 혼자 사는 경우도 많고 미혼 저기 지방에서 올라왔고 그냥, 혼자 오피스텔에 살면 뭐 거기서 자고 이러니까 그쵸, 거기서 드나들고. 거기서 같이 저녁 먹고 TV 보면서 뒹굴뒹굴하다가 헤어지고 이러니까 급속도로 깊어진다고. 그러니까 직장 분류는 굉장히 힘든 건데 그것도 뭐 매뉴얼이 있으니까 네네. 쳐내면 됩니다. 네. 아 이제 네. 제가 또 갑자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돌발 질문. 돌발 질문. 아까 의사 그 얘기하다가 네. 생각이 난 건데 산부인과 의사도 바람 펴요? 산부인과. 산부인과 의사는 자. 허구한 날 보는 게 여자 거식이잖아. 아, 근데 그렇죠. 그거 맨날 그거 보면서도 자, 제가 성욕이 생기나? 산부인과 의사가 바람 피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있어요. 어떤 여자랑 피는데요? 똑같아. 그냥 일반 의사랑 똑같은 거예요? 일반인이랑도 피었다. 바깥에 있는 일반 뭐 저기라도 피고 내부에 뭐 간호사나 동료 의사랑도 피고 상관없어요. 산부인과 의사라고 해서. 아니 저는 생각에 산부인과 의사는 맨날 그거를 보니까 상관없어. 별로 소름도 안 생길 것 같고 여자에 대한 호기심도 없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거랑 상관이 없군요. 별건이지. 그냥 그거는 일이고. 그냥 그거 오브젝트 이런 거고. 오브젝트고 그 외에 또 단연. 여자에 대한 그 흥미와 그럼 산부인과 의사는 뭐 결혼 생활도 못하고 지금 연애도 못하고 결혼도 못하고 맨날 여자 그거 보면은 그런가? 뭐 그럼 뭐 애는 어떻게 낳고 이게 뭐냐고. 그건 아니에요. 네. 자아가 분리되는 거지. 자아 분리 현상이 일어나요. 일할 때는 거기에 집중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또 이걸 떠나서 만약에 그 환자일 수도 있지. 그래서 바깥에서 만나면 또 그냥 또 사람이야. 사람으로서는 사람으로 보고 사람이고 그냥 뭐 사랑스러운 사람이고 뭐 이런 거예요. 그 이제 뭐 분류는 정당하는 건데 뭐 그렇게 그러면 정당하면서 이렇게 만난다고. 네네. 그리고 이제 치료할 땐 치료해 주는 거고 또 관계할 땐 관계하는 거고 다른 거니까 그거는 영역이. 그렇구나. 그래서 그거는 관계 없고 실제로도 뭐 산부인과 의사가 바람피는 케이스도 종종 봤으니까.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담하신 분들 중에 네. 과 중에 이비인후과, 내과, 뭐 정신과, 네. 산부인과, 네. 소아과 많잖아요. 많죠. 어느 과 의사가 제일 바람을 많이 피는 것 같습니까? 성형외과지. 딱 나오네. 성형외과. 그리고 성형외과 의사가 많아요. 많아요? 네, 성형외과가 많습니다. 왜 그런 거예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성형외과 협회에서 성형외과 단체로 그럴 수 있는데 일부. 일부. 이거 통계니까 그냥. 성형외과 의사가 다 바람 핀다는 얘기 아니잖아. 다 바르면 아니에요. 거기 네. 일부 피는 거. 일부. 일단은 돈이 많어. 병원이 잘 돼. 병원이 잘 돼. 네. 돈이 많아요. 네. 그래서 뭐 유흥업소도 많이 다니고 해. 유흥업소 성형외과 의사들이 다는 아닙니다. 일부가 이제 의사 다니고. 네네. 성형외과 많아요. 일단 뭐 내부에서도 바르고 그리고 이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뭐 외과나 이런 거인 경우는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이국종 의사 같은 분 이런 굉장히 거의 그 신의 경지에 이르시는 외과 의사, 막 죽은 사람들 살리는 이국종 의사 같은 분 밤낮 없잖아. 바람필 시간이 없죠. 그런 분들은. 네네네. 그러니까 외과 의사 응급실 대기 뭐 이런 특히 인턴 뭐 레지던트 이런 경우는 바람필 시간이 굉장히 없다고. 근데 좀 성형외과나 아니면 어느 정도 이제 그 의사들 중에서도 좀 고참급으로 올라가서 좀 여유가 생기면 피는 경우가 많아요. 네네. 그러니까 과는 성형외과가 좀 압도적이죠. 그렇구나. 나머지는 균등해. 네. 딱 정확히 균등하게 외과, 내과, 뭐 치과, 뭐. 내가 아까 생각났던 거 지금 생각났어. 자, 이게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교사들이 이런 경우도 저는 가끔 봤거든요. 남자 교사가 학부모 엄마랑 불륜 저질러가지고. 있어. 이거는 제가 저희 동네에 있었던 있어. 일을 예전에 들은 건데 애 엄마랑 바람이 난 거예요. 네, 있어. 그 동네에 소문까지 난 거야. 누구 엄마가 담임이랑 바람 났다. 그런 경우도 있죠. 있어. 있습니다. 미친 거 아니야? 근데 드물어. 제일 더러운 경우 같아. 교사가 학부형이랑 바람 나는 경우는 좀 드물고 이런 경우가 많죠. 직업군 중에 태권도 우리 애가 다니는 나 있었어. 우리 애가 다니는 태권도장의 그 남자 사범이랑 엄마랑 바람 나는 경우 많아요. 저 여러 번 봤어요. 태권도. 이거는 이제 아내 바람의 이것도 태권도 협회에서 또 거둬 들어온다. 아내가 다니는 수영 강사와 바람, 헬스 트레이너랑 바람. 이건 아내 바람의 경우 그런 경우 많아요. 그렇죠. 네, 굉장히 많다고. 근데 하여간 아내 바람의 경우도 애랑 관련된 남자랑도 난다. 요걸 이제 남자분들은 지시를 하셔야 돼요. 많이 납니다. 의외로. 뭐 맨날 애 데리고 다니고 아니야. 애 데리고 만나는 사람이 뭐 학원 선생, 병원 의사 이런 사람들, 소아과 의사 이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바람필 전업주부라서 남자 만날 곡이 없어. 그래도 거기서 난다니까요. 애 학원 선생이랑. 애 문제로 상담하다가 눈이 마셔가지고 저녁 때 잠깐만 이러고 애는 또
그 딴 그 일반 사범한테 맡겨놓고 둘이 또 차 한잔 드라이브하러 나가기 이럴 수도 있고. 게다가 동네잖아요 또. 동네고 또 이렇게 술을 만나요. 낮 시간에. 그치, 낮에 만나지. 낮에. 태권도 문을 1시, 2시에 열거든. 그러니까. 오전에 바짝 만나는 거죠. 자, 이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다는 아닙니다. 또 그 태권도 협회에서 무서워. 오늘 큰일 났네. 오늘 이거 이단 옆차게 날릴 것 같아. 협회에서 이것도 성명서를 이것도 유튜브 또 폐지되는 건지 모르겠네. 일부입니다. 네. 극히 역사 일부. 중에도 일부. 네, 일부니까 그런 사람이 오해하지 있다. 마시고. 예. 아유, 큰일 또 먹자 잡히게 생겼네요. 예.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어요. 너무 너무 재밌었어. 재밌었어 오늘. 어떡해. 아이고. 재밌었어. 아니 앞으로 봐라. 이거 한 1000회까지 할 수 있어요. 천하지. 아 이거 쭉 가. 10년은 더 해. 직업을 2탄을 또 한 번 해야 아이 돼. 직업. 아이 의사 하나만 뭐 많아요. 가지고 의사 하나만 스튜어디스, 가지고 파일럿 뭐. 의사 하나만 가지고 2시간 할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너무 그렇게 또 한 직업을 파면 그것도 직업에 대한 의사협회에서 들고 일어나니까 큰일 나요. 바람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 거의. 그렇죠. 간디님은. 아니 데이터베이스뿐만 아니라 그거에 대한 또 정확한 진단과 해법까지 우리는 디테일한 해법이 없으면 슈퍼컴퓨터. 왜냐면 그냥 뭐 이혼해라 이런 거 아니야. 뭐 이혼해라 뭐 참고 살아라 뭐 잘해줘 보세요. 남편 어렸을 때 트라우마 분석하고 그거 왜 하냐고. 그거 왜 하냐고 그거. 그 방법 아니라고요. 정확히 진단하시라고. 통찰을 하라는 얘기예요 이건. 자. 네, 우리 여풍당당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희 카페 여풍당당 바람치유센터 네이버에서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뭐 대처법도 읽을 수가 있고요. 아내분들 사연, 남편분들 사연, 뭐 인생에 도움되는 좋은 글 많아요. 중독되실 겁니다. 꼭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